안녕하세요. 시어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 믿기지 않아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작고 여린 그분의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매우 아프기도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밖에 모르던 저희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무뚝뚝한 성격이셔서 저희 집은 언제나 정막이 흐르곤 했죠. 제 기억 속의 엄만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몸이 약했던 엄만 동생을 낳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버진 한때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아빠이기도 했죠. 엄마가 없어도 우리를 지켜주던 아버지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정혜야, 정아야, 아빠는 이제 이 집으로 올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할 거야. 그러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잘 살아. 알았지? 아빤 시간 나면 우리 딸들 보러 올 거니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왜 우릴 버리고 가? 내가 더 잘할게, 아빠. 나랑 정아 버리고 가지 마. 우리도 아빠 딸들 맞잖아. 제발 우리 버리지 말라고. 아버진 미련 없이 떠나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났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딸들을 버리고 갔다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학교에 갈 때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우리를 피했던 거였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 후 저와 동생은 쭉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10대와 20대를 보내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생겼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사실이 절 자꾸 모난 사람으로 만들었죠. 연애 또한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다가와도 의심부터 하고 뒷걸음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사는 게 막막할 때마다 사진으로만 본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원망했어요. 엄마 진짜 밉다.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엄마가 건강했으면 아빠도 나랑 정아 곁에 있었을까? 그럼 우리 가족도 다른 가족들처럼 행복했을까?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그때 전 원망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한 줄 알아?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동생 정아가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정아야?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쓰러졌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다시 눈을 뜨기 힘들 것 같아.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웠니? 저희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헛헛한 마음을 견딜 수 없었어요. 무뚝뚝하셨지만 끝까지 저희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할머니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 머지않아 할아버지까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 굳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 따윈 찾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제 저에게 가족은 정말 동생 정아 하나였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일찍 결혼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동생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제부는 동생보다 6살 많았지만 동생을 항상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정아 행복하게 잘 살아. 할머니가 너 결혼하는 거 봤으면 그래도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게, 손녀딸 결혼하는 건 봐주시지. 뭐가 그렇게도 급하셨을까?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분명 하늘에서 안심하실 거야. 너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하실걸? 의젓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을 보니
자랑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동생의 해맑은 얼굴에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하지만 저 행복한 얼굴이 언젠간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저에게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악기 부품을 만들던 회사의 격리로 일하던 전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스피커와 행사에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던 중견 회사였죠. 첫 출근을 앞두고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 리어카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엔 리어카에서 쏟아져 나온 폐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할아버지가 굽은 허리로 폐지를 줍고 있을 때 양복 바지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주워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바쁠 텐데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 것 같아 합류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금방 수습할 수 있었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주 보기 드문 젊은 친구들이구만. 할아버진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저와 그 남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몸 조심히 일하세요. 할아버지와 짧게 인사를 나누고 남자분과도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어요. 초행길이라 길을 헤매다 겨우 이직한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까 할아버지 도와드린 분 아니세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아까 본 남자분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늘 새로 오신 분이군요. 팀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 송길석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혜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전 직장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네요. 할아버지를 돕는 모습을 보고 사람 참 괜찮다 싶었는데 남편은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성격 좋은 걸로 유명한 직원이더군요. 그 뒤론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혜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커피 드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남편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말을 걸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어온 건 우직함 때문이었어요.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과 지각 한번 하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건 시간이 지나도 절 바라보는 눈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였죠. 저흰 1년이 넘는 시간을 직장 동료로 지내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연인으로 1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말했어요. 정혜 씨,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요.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아요. 저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평생을 이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것을요.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도 행복을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욕심내니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전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따뜻하게 절 반겨주셨죠. 아이고, 밖에 너무 춥죠? 얼른 들어와요. 손이 꽁꽁 얼었네. 이렇게 추울 줄 알았으면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닌데 미안해요, 미안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 시어머니를 뵙던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대문을 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나오셨어요. 추위에 꽁꽁 언 제 손을 조심스럽게 매만지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합니다. 에이씨, 형은 왜 이제 와?
나만 하루 종일 눈치였잖아. 이 구린 집구석에 뭐 보여줄 게 있다고 하루 종일 유나는? 아유, 짜증나 정말. 아, 배고파. 빨리 들어와.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 기령이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정혜 씨 온다고 내가 눈 좀 치우라고 했더니 저렇게 화가 났네. 어머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전 그때 하루 종일 긴장한 탓에 어머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숟가락을 뜰 때마다 따뜻한 눈으로 절 바라보셨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돼줘서 고마워요.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단번에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핍은 문제가 안 된다는 듯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님은 연신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래된 금반지를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아가, 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별거 아니지만 소중하게 간직해줘. 우리 어머니가 주신 반지야.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걸 저에게 주셔도 돼요? 저 이거 못 받아요. 내가 꼭 주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한테 꼭 물려주고 싶었는데 소원을 이뤘네. 그렇게 평생 오지 않을 것 같던 저의 진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후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저에겐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기뻤죠. 어머님은 시내에서 방앗간을 하고 계셨는데 한 곳에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던 탓인지 고추를 수확할 시기나 깨를 털 시기가 되면 방앗간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습니다. 오메 오메, 아이 집 며느리 여기 또 와 있네.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어째 이 집 둘째 아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저 또 왔어요. 저번에 기름 짜가시지 않았어요? 맞아. 지난주에 기름 2병 짜갔잖아. 그걸 딱 기억하고 있네.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바로 알아봤어요. 어쩜 그렇게 피부도 고우세요? 말도 참 예쁘게 한다.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싹싹하고 예쁠까? 저는 어머님이 절 존중하고 아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시고 일하는 어머님을 알기에 주말엔 남편과 일찍부터 어머님 방앗간으로 향해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의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명절이나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떡 주문 또한 끊임없이 밀려들었죠. 아가, 그만해. 이제 들어가서 쉬어. 내일 출근도 하는 애가 그러다 병난다.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여길 와. 어머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저 체력 좋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길석이 하나로 충분해. 넌 집에서 쉬라니까. 어머님, 저 그냥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이랑 같이 일할까요? 난 네가 힘든 일 안 했으면 좋겠구나. 똑똑한 애가 왜 힘든 일을 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해. 어머님은 제가 방앗간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시키려고 하지 않으셔서 그걸로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추를 옮기거나 깨가 담긴 포대를 옮기려고만 해도 손살에 치며 앉아있으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 일은 고스란히 남편 차지가 되었죠. 엄마, 아들 돈 좀 줘. 돈이 없어서 쪽팔려서 친구도 못 만나. 성실한 남편과는 다르게 도련님은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어머님의 돈을 빼앗아 놀기 바빴죠. 도련님은 동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온갖 양아치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인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현경아, 저 앞 상거리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지령이가 술집에서 사람을 때렸단다. 지금 경찰 오고 난리 났어. 동네에서 자주 뵙던 이모님이 놀란 목소리로 저희 방앗간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놀란 어머님과 제가 술집으로 가니 도련님은 가게에 있는 모든 테이블이며 식기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경찰이 등장해 도련님의 양팔을 포박하고 나서도 도련님은 화를 삭히지 못했어요.
아, 놔봐. 저 뚱땡이 새끼가 먼저 꼬라봤다니까? 저 새끼를 내가 그냥 눈가로 확 파버릴까 보다. 도련님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이마를 부여잡고 악을 쓰더군요. 저 미친놈 아니야? 경찰 아저씨, 저놈 진짜 미친놈이에요. 글쎄 술집에 지 혼자 있는 것 마냥 고래고래 소리치길래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저 난리를 핀 겁니다. 확인 결과 도련님이 먼저 시비를 건 정황이 드러났고 폭력도 일방적으로 썼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어머님은 적금을 깨 피해자의 합의금과 병원비를 마련하셨어요. 기령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 늙은 애미가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사고 수습하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방앗간이라도 나와서 일해. 아, 진짜 그거 조금 돈 썼다고 유세는? 당연한 거 가지고 그럼 나 감방에 쳐넣으려고 했어? 도련님,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 형수는 좀 빠져요, 빠져. 형수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형이랑 아주 하는 짓이 똑같네. 도련님은 남편과 다르게 입이 거칠고 험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지만 이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없을 땐 전 물론이고 어머님에게도 서슴없이 막말을 퍼붓는 사람이었죠. 술이라도 마시는 날엔 어머님에게 돈을 요구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도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사람이었죠. 어떤 날은 차를 사겠다고 어머님의 돈을 가져가 사기를 당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는 다행이라 여길 정도였어요.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그러니 돈 좀 마련해줘. 희령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결혼을 한다고? 드디어 마음을 잡은 거야?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어머님은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말에 기뻐하셨어요. 도련님은 조만간 결혼할 사람과 집으로 인사를 온다고 했죠. 어머님과 남편은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남편도 꽤 큰 돈을 동생에게 쥐어주었죠. 그런데 인사를 오겠다고 한 날 도련님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속아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넘기고 난 후였죠. 아휴, 아가, 희령이를 어쩌면 좋냐. 어쩜 얘가 저렇게 철이 없어. 어쩌자고 그 큰 돈을 홀랑 줘버렸을까. 어쩌자고. 그 후에도 도련님은 쉴 새 없이 사고를 쳤고 저희 가족은 도련님이 친 사고를 수습하고 다니기 바빴어요. 기령아, 너 때문에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거 안 보여?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남편이 한 소리 하고 나서야 도련님은 꼬리를 내리는 척했지만 다 그때뿐이었죠.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쥐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이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우리 가족 먹고 살겠다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내 가족 기령일 잘못 키웠나 보다. 미안하구나. 어머님의 눈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론 그런 도련님을 이해할 수 없어 마음앓이를 했더랬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산후조리원에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저 하나 먹이겠다고 과일이며 사골이며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아가, 고생했어. 많이 무섭고 힘들었지? 엄마 왔어. 어머님은 땀에 젖은 제 얼굴을 연신 훔치며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져 어머님을 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쯤 남편에게 도련님의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기령이가 사라졌어. 어머니가 모아두신 통장이랑 현금 일부를 가지고 집을 나갔더라. 이런 거 보면 피는 못 속인다고. 돈 다 들고 도망간 아버지랑 똑같아. 이 자식을 정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님이 남편 어렸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나 집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도련님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어머님은 몇 날 며칠을 울다 그 와중에도 제가 걱정되어 저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다고 하더군요. 야윈 어머님의 얼굴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생각만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을 어머니께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구는지 저는 도련님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도련님 그 자식을 대신해 이 집의 둘째 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미 저에겐 어머님은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님, 저 말리지 마세요.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옆에서 일할 거예요. 첫째 아이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전 아들을 얻고 방앗간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참이었죠. 아이 보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여길 와? 어여 집에 들어가서 쉬어. 얼른. 그럼 떡만 좀 볶고 갈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기계 돌아가요,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과 방앗간을 오가며 일을 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이 참기름을 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떡을 만들 불린쌀을 확인한다고 자리 비운 어머님을 대신해 제가 기계를 만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 길석이가 벌써 아들을 낳고 세월 참 빠르네. 그거 알아요? 우리가 길석이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한 거. 길석이가 인기도 많고 성실하고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한 번은 피아노 하는 예쁜 선생님이랑 다리를 놔주려고 했는데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뭔가. 그게 이제 보니 자네였네. 자네였어. 저는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어른들이 보시기엔 제가 좋은 며느리감이 아니었나 봐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흘리듯 하는 푸념인 줄 알면서도 제 속이 문드러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애써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아, 언니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언니한테 기름 안 짜줄 거니까 나가요. 괜히 내가 며느리 잘 본 거 부러우니까 여기 와서 심술이야? 아, 내 말 안 들려요? 나가요, 나가. 동생 언제 왔어? 아니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내 말이 맞잖아.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길석이 생각해서 좋은 자리 마련해 준 건데 내 말이 틀려? 피아노 치는 아가씨 10명을 데려다 줘봐라. 우리 정애만 하나. 괜히 내가 며느리 잘 보니까 부러워서 이러는 거지 지금? 아이고 웃기네 진짜. 누가 누굴 부러워해? 우리 며느린 잘 나가는 간호사야. 이번엔 용돈 봉투에 딱 넣어주면서 어머님 여행 다녀오라고 하더라. 우리 정엔 나한테 그것보다 100배 더 잘해주니까 나가. 어머님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한동안 문을 노려보며 씩씩거리던 어머님은 제 곁으로 와 절 다독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내 고생만 하다가 며느리 하나 잘 봐서 얼굴이 피니까 아주 저 인간들이 질투하나 보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단골분들한테 다 소문날 텐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사실은 며느리를 잘못 뒀다고 후회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마음이 콩처럼 작아졌습니다. 저는 항상 받기만 했지 드린 게 없었거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가. 저 인간 질투가 많아서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길석이 장가 잘 갔다고 나 며느리 잘 뒀다고 아주 난리야 난리. 그거 듣고 쌤이 나서 저러는 거야. 저 언니가 쌤이 나면 이간질도 시키고 헛소문도 퍼뜨리고 보통 인간이 아니야. 너 마음 쓸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님은 집안 좋은 며느리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같이 투정 부리는 말투가 나오더군요. 내내 속에 묵혀두었지만 제 결핍과 서러움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저의 발목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을 줄은 몰랐죠. 아, 네가 왜 가진 게 없어? 정혜 네가 얼마나 착하고 싹싹한 줄 알아? 네가 가게 나오고 너 때문에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나한테 네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더라. 그리고 거울을 봐라. 네가 얼마나 예쁜데
민재가 예쁜 게 다 엄마를 닮은 게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야무지냐. 아주 못하는 일이 없잖아. 지금이야 민재 키운다고 일을 안 하는 거지. 언제든 네가 원하는 일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 어머님, 그거 아세요? 어머님이 절 가장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항상 최고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쁘니까 예쁘다고 말하는데 봐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아가, 네 어머니가 정해 네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 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분명 어머니도 네가 걱정이 돼서 눈도 편히 못 감으셨을 게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마음에 사무쳤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죠. 어쩜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실까 싶었습니다. 아가, 난 항상 너에게 미안하다.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길석이가 9살 됐을 때 길석이 애비란 사람이 다른 여자 바람나서 집안에 돈이란 돈은 전부 들고 도망갔어. 그때부터 길석이한테 질리도록 한 말이 있었다. 넌 꼭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어. 어머님, 혼자 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땐 우리 아버지 말이면 다 들어야 했지. 얼굴 한 번 딱 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줄은 몰랐다.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난 버려도 어떻게 자식까지 버리나 싶었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이 텅텅 비어있더구나. 현금도 모자라 집안에 돈 되는 물건도 전부 그놈이 가져갔어. 당장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신세였지. 오갈 데가 없더구나. 그때 둘째 아이가 5살이었어. 그 어린 아이들마저 추위에 떨게 할 수 없어서 친정에 갔더니만 아버지가 날 쫓아내더구나.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남편이 도망가냐고 호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 어떻게 아버지가 딸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더구나.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그땐 아버지의 그 말들이 날 너무 아프게 했어. 어느새 머리가 새하얗게 센 어머님이 고개를 파묻고 서럽게 우셨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전 어머님의 작은 어깨를 꼭 안고 등을 토닥여드렸어요. 길석이 손잡고 기령이 품에 안고 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저 내 새끼들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 일했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더구나. 정혜야, 난 네가 우리 집 가족이 돼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우리 민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날 어머님은 한참 눈물을 훔치셨어요. 결혼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입으로 직접 시아버님이라는 사람의 만행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났어요. 덩달아 20살 초반 어린 어머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그 후 더 돈독한 사이가 되어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겐 둘째 아들이 생겼어요. 저에겐 꿈 같은 시간이었죠.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던 탓일까요? 제 행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암인데 왜 수술을 안 받으세요? 요즘 위암은 수술만 잘 되면 완치 확률 높대요. 저랑 당장 수술 날짜 잡아요. 자주 복통을 앓고 식사를 거르던 어머님이 뒤늦게 검사를 받았을 때 이미 암은 조금씩 자리를 넓히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어머님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저의 눈물 어린 설득과 남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어머님은 결국 큰 수술을 하셨고 다행히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정혜야, 정혜가 고생했다. 고생 많이 했어. 잠도 못 잤지? 어여 가서 자라. 몸 다 상하겠다. 어머님은 수술 후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잡고 중얼거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는 소식을 듣고 온 터라
저와 남편 둘 다 한시름 덜 수 있었죠. 우리 엄마 아들도 여기 있는데 며느리만 찾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남편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우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병원에 살다시피 하며 어머님 곁에 있었어요. 어머님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절 집으로 보내기 위해 매일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맘땐 제 여동생 정아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어요. 아들 민재와 준우를 많이 돌봐주었죠. 어머님이 한번 아프고 나자 저희 가족은 더 애틋해졌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자 저희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할머니, 회원 축하드려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빨리 와서 초부터 부세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케이크는 왜 사온 거야? 남편이 어머님을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들들은 재빨리 케이크에 초를 붙였죠. 어머님은 케이크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고맙구나. 아주 집에 오니까 좋다. 우리 손주들이 주는 케이크도 먹고.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저희랑 즐겁게 살아요.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밝은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진 치료를 견뎌내시느라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표정만은 밝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님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기로요.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어느 정도 거동에 불편함이 없었을 때부터 저희는 주말마다 여행을 떠났죠. 그즈음 어머님은 방앗간을 완전히 정리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어머님이 다시 일을 하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가게를 정리한 게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수십 년을 지켜온 곳이니 아쉬움이 크셨겠죠. 그 허전함을 채워드리기 위해 저희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만 기다렸고 어머님도 처음엔 힘들다고 안 간다고 하시더니 어느새 여행을 기다리시더군요. 어머님, 여기 벚꽃 엄청 예쁘게 폈죠? 어머님 여기 서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 나도 할머니랑 찍을래. 나도. 아, 왜 형만 찍는데 나도 같이 찍어. 두 아들은 자기가 서로 할머니랑 찍겠다고 성화였습니다. 어머님은 양팔에 민재 준우를 끼고 밝게 웃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린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날들이었어요. 먹고 사느라 마음 편히 여행 한번 가지 못했는데 어머님의 퇴원 이후 저희 가족은 많이 변했습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기보다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했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수술을 받은 지 7년 후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미 암세포가 많이 전이된 상태라 수술을 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8년을 몸바쳐 일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낸 그날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울다 지쳐 잠에서 깨면 두려움이 절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도 울다 지치기를 반복하셨죠.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 길석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날 대신 데려가세요. 제발. 사실 지금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제 곁에 없을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잔인한지 모르겠더군요. 행복한 시간은 짧고 불행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누가 툭 쳐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이들과 저의 처절한 부탁에도 신은 매정하게 저희 남편을 데려가 버렸어요. 여보,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못난 남편이라 미안해. 아니야. 당신은 약속 지켰어. 내 옆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어머님도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당신도 항상 하늘에서 우리 지켜볼 거지? 남편은 투병 내내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가족을 위해 애써 아픈 척하지 않았던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남편은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절 울리더군요. 남편은 고작 38의 나이에 저와 어머님,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장례식장 내내 내 손을 잡아주며 언니 우리 힘내자, 형부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고 하며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그런 여동생이 있으니 그나마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두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아이들 앞에선 울 수도 없었습니다. 더 강해지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어요. 정말 남편이 그리울 땐 한 번씩 남편과 연애할 때 자주 가던 파전집에 가거나 함께 걸었던 바다로가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더군요. 형수, 형도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붙어 있어요? 대체 뭘 뜯어내시려고, 어? 내 눈앞에서 좀 꺼지라고요, 제발. 도련님, 이러면 안 돼요. 그이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도련님 걱정 많이 하셨는 줄 아세요? 제발 철 좀 드세요. 마지막까지 형 노릇하려고 하네. 아이씨, 엄마, 가게 정리한 거 어딨어? 그것만 주면 간다고. 아니, 돈을 주면 내가 가지. 누군 이 집 구석에 있고 싶나? 도련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더군요. 형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찾아온 걸 보고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도련님은 18살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의 돈을 훔쳐 사라졌다가 돈이 떨어지면 집에 기어들어 왔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런 도련님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 아이놈아,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다.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자식. 어디 감히 내 딸한테 큰 소리를 쳐?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단체로 약을 처먹었나? 이제 형도 죽었는데 돈 줄 아들은 나 하나일 거 아니야. 재산 빨리 정리해. 형수, 저 노인네 돈 탐내지 마슈. 그랬다가 내가 가만 안 둬.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어서 방에 들어가 쉬세요. 네? 어머님은 그 자식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갈 때마다 오래 알아누우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곱던 얼굴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 어머님은 몇 년을 버티다 결국 다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 재발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우리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모진 실험만 주시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잠든 어머님 옆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님까지 이 세상에 없다면 정말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정혜야, 미안해. 난 괜찮어. 그러니 이제 그만 민재랑 준우 데리고 멀리 떠나서 살거라. 어머님, 제가 어딜 가요? 저 절대 안 떠나요. 저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너만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했는데 미안해. 너무 미안하구나, 정혜야. 어머님이 왜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저 고생한 거 없어요, 어머님. 맨날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얻어먹기만 했는데요. 어머님은 모진 세월 고생만 하시고 매일 하신다는 소리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셨어요. 본인 생각만 하셔도 모자랄 시간에 그렇게 제 걱정과 아이들 걱정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약해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매일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만약 엄마가 살아있다면
꼭 이런 마음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엄마 다름없는 분이셨죠. 어머님, 설렁탕 사왔어요. 한술 뜨고 다시 주무세요. 얼른요. 맨날 여기 있어서 어떡해. 민재랑 준은 어떻게 하고 또 여기 있어?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서 자. 병원 침대 불편해서 병나. 정혜야. 애들 학교 끝나고 병원으로 올 거예요. 어머님, 저 자꾸 집으로 보내실 거예요? 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얼른 한술 드시고 약 드세요. 자, 제가 시켜서 떠드릴게. 어머님은 끝내 재발된 암을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저는 기적을 바랬지만 어머님이 고통 속에 매일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제 욕심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혜야, 그동안 이 시엠이 보살핀다고 고생 많았지?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너한테 마지막으로 내 할 말이 있다. 꼭 명심해. 내 작은 아들한텐 꼭 비밀로 해야 한다. 알았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눈을 감거든 꼭 이 주소를 찾아가. 꼭 가야 한다. 가서 꼭 명옥일 찾아.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에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지어준 쪽지엔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누군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쪽지를 전해주고 이틀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셨던 어머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식장 내내 울음을 꾹 삼키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엔 생전에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 교인들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분들로 가득 찼어요. 혹시나 하고 도련님께 연락을 해봤지만 어머님을 화장시키는 그 순간까지 도련님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도련님, 아니 그놈을 믿은 제가 바보 같더군요. 어쩜 마지막까지 이렇게 못된 자식인지 속이 다 아팠습니다. 이런 놈 걱정을 하느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남편과 어머님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련님을 믿었어요. 언젠가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님과 길석 씨에게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직 두 사람의 마음이 닿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놈은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더군요. 어머님을 보내고 꼬박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쪽지가 생각났어요. 저에게 쪽지를 지어주며 꼭 이곳을 찾아가라던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애써 추스르고 쪽지에 적힌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가자 그곳엔 작은 부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문을 열고 물었어요. 혹시 여기 김명옥 씨 계신가요? 저의 물음에 소파에 앉아있던 사장님은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 부동산에 윤영경 어머님 며느님이 와 계세요. 사장님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얼굴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 우리 형경이 좋은 곳 갔을 거야.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막내가 들을까 봐 말을 못했어. 잘 왔어. 잘 왔어. 제 손을 잡고 우시는 분은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 뵈었던 분이었어요. 저는 울컥 울음이 쏟아져 나와 그분께 안겨 목 놓아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아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오늘 자네가 여기로 온 이유는 나랑 갈 데가 있어서야.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분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머님이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눈물이 흐르더군요. 자, 여기야.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을 땐 2층 상가 건물 앞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자네 거야. 형경이가 자네랑 손주들에게 남긴 유산이야. 이 건물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돈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자네 어머님이랑 나랑 60년을 함께한 친구야. 내가 자네 시어머니를 14살에 만났어. 참 고생 많이 한 아이야. 참 여리고 고와 보여도 당차고 단단한 친구였지. 그 친구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네. 어머님이 왜 이런 걸 저에게. 좋은 옷도 입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지 왜. 어느 날 형경이가 날 찾아왔더라고. 둘째 아들한테 남은 것까지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 우리 며느리하고 손주들한테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하게 부탁했어. 그래서 내가 차명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걸세. 둘째 아들한테서 이 상가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왜. 그래서 내가 지금껏 관리를 해왔던 거야. 형경이가 자넬 얼마나 칭찬하고 예뻐했는지 몰라. 형경이 마지막 유산이니 자네가 이제 잘 관리해봐. 보기엔 허름해도 위치가 좋아서 잘만 굴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어머님 친구분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매입한 지 5년이 지난 건물은 그때 가격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제가 오자마자 서슴없이 내어주신 어머님 친구분의 결정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 무슨. 처음부터 자네 거였는데. 형경이랑 난 그런 사이였어. 내 형경이한테 약속했어. 이 건물 자네한테 잘 전해주겠다고. 이 건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뺏길까 전전긍긍하며 걱정하셨던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이 건물 1층에 어머님이 생전 좋아하셨던 설렁탕집을 차렸어요. 여전히 설렁탕을 보면 어머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 눈물이 차오르곤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좋아서 부동산 업자들이 비싸게 건물을 팔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어머님이 소중하게 지킨 유산임을 알기에 쉽게 이 건물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 남편이랑 잘 있죠? 우리 민재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우리 준우도 고등학생이고요. 이제 다 컸지요? 그곳에서 항상 우리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저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어머님이 남긴 유산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이 건물도 또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도요. 먼 훗날 저희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반지를 쥐어줄 수 있겠죠? 사실 지금도 남편과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그리워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요즘은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여동생과 자주 교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준 든든한 동생이랍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를 든든히 응원해주며 살아가는 중이에요. 이게 가족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빨리 잃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전 놀랍게도 이제 그들을 떠올리며 우는 날보다 그들을 추억하면서 웃는 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처럼 혹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이 부디 이 순간 조금 덜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반드시 이 시간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전 믿어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